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가 인간에 대한 오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라는 것이 물질의 현상, 생화학적인 현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두뇌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현대 물리학 중에서 뭐 양자 물리학이라는 그런 물리학이 있고요. 그래서 물질의 최소 단위로 점점점 쪼개 들어가 보니까 전자보다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자보다 작은 세계에서는 그 작은 물질들이 관찰자를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물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그 물질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 맞춰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롯된 이론이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 중에서 뭐 나비 효과라든가 소스 코드라든가 뭐 최근 영화가 별로 없네. 아무튼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든가 여러 그 SF 영화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SF 영화에서 최근에 굉장히 어느 영화에서나 다루는 게 뭐냐면 시간 여행이에요. 시간 여행.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카오스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내가 어떤 작은 행동을 하면 미래에는 굉장히 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 그게 이제 나비 효과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물질이, 아주 미세한 물질들이 우리 인간의 기대라든가 관점이라든가 어떤 인식의 방법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반응한다라는 것에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그게 바로 평행우주론이라는 거예요. 즉, 이 우주가 무수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무수하게 존재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아무튼 동시에 막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이 현상은 무수한 것 중에서 하나의 현상을 보고 있는 건데, 우리 모두 다 각자 우리가 지금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게 한 공간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좀 평행우주론은 한 번 더 따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본인이 자기 이름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 착각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의식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착각이라고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평행우주론에서는. 이것을 다룬 영화가 뭐예요? 가장 유명한 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사람이 막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일반인 요원이 됐다가 그 정해진 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저는 뭐 머리를 깎았지만 불교도가 아니에요. 전 종교가 없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재본무화라 그래요. 모든 현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평행우주론하고 그 맞아떨어지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4차 산업혁명기에 진로 선택하고 자기개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평행우주론하고 매트리스 얘기까지 하느냐면은 뭐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의식이 물질로부터 왔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인간이란 존재 없이 지성적인 존재의 출현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없어도 이 지구는 굉장히 지성적인 존재가 출현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파충류가 진화한 어떤 지성체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코끼리가 진화한 지성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그러니까 아주 먼 우주에는 그런 우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이라는 그 UFO에 대한 영화를 보면은 외계인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오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V라고 있었어요. 외계인이 침공한 영화. 그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시리즈가. 여러분들 그거 안 봤을까? 제가 어렸을 때 봤으니까.
거기는 파충류가 진화한 지성체가 나옵니다. 진화한 파충류가.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상상도가 있고 그래요. 어쨌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먼 우주에서는 파충류가 진화한 행성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뭐, 우리 은하계만 해도 지구형 행성이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확률이 많은 거죠. 단지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게 사광년인가?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돼. 가장 가까운 행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1000억 개나 있다는 거죠. 생명체가 살아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이 지구형 행성이. 자, 어찌되었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 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우주에서 수많은 현상 중에서 지구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진단하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물질에서 생물학적인 진화 단계를 거치지 않은 어떤 존재가 인간을 뛰어넘어서 진화하고 있는 현상이 현재 이 지구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은 없고 이걸 흥미롭게 바라봐야 돼요. 흥미롭게. 우리 지구는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 광물질이 지성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오고 있구나. 자, 트랜센던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인공지능이 출연을 했는데 인간이 이제 이 인공지능이 나노 로봇까지 막 만들어요. 그래서 나노 로봇이 모든 것을 고장난 것을 치유하는 막 이런 상황까지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그 출발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고성능 지능을 갖게 된 인공지능이 스스로 나노 로봇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노 물질을 아예 만들어 버려요. 나노 로봇을. 그러니까 기계가 기계를 생산하는 상황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주 고도의 지성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이 출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자기 2세, 3세를 낳는데 자기보다 더 영리한 인공지능 로봇을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영리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의 IQ는 인간의 IQ의 1조 배 이상을 뛰어넘게 될 거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조 배야. 두세 배도 아니야. 그러니까 IQ 100의 2배가 IQ 200이야. 여러분 지구상에서 IQ 100하고 200의 차이 좀 느껴보신 적 있어요? 없구나. 이세돌의 IQ가 156이라고 하는데, 좋아요. 그러면은 IQ 56이 그냥 뭐 약간 멍청한 강아지 정도예요. 그럼 이세돌하고 강아지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5배, 2배의 차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된단 말이에요. 물론 강아지는 손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자, 그런데 인공지능은 1조 배 이상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심각하게 이 진실을 한번 진단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지구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인공지능의 진화는 막을 수가 없다. 지금 이미. 자체 딥러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스스로 인공지능이 자기 지능을 스스로 학습해 가면서 스스로 지능을 높이는 현상까지 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정의를 내리는데 저는 두 단어로 이걸 다 좀 정의를 내려봤어요. 1차 산업혁명은 딱 두 글자로 뭐냐면은 증기예요, 증기. 두 글자로. 2차 산업혁명이 두 글자로 전기예요. 증기, 전기. 3차가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두 글자로 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자. 즉 1차 산업혁명은 증기의 혁명이고 증기의 원동력으로 2차가 전기. 자, 근데 저 증기, 전기, 전자는요
우리 인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뭐냐? 인간하고 상관없이 외부에 증기의 에너지가 있다가 전기 에너지가 있다가 그 반도체의 어떤 성능이 외부에 나타나더니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은 그거를 두 글자로 인지혁명이라고 불러요. 인지혁명. 즉 인지하는 존재가 인간 말고 또 나타난 혁명이에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증기, 전기, 전자, 인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본질이고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의 강의 주제가 두 가지니까, 하나는 진로 탐색이란 말이에요. 진로 지도. 또 하나는 자기 개발이에요. 내 삶을 어떻게 앞으로 갖고 나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 15분에서 20분간 진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다음에 5분 휴식한 다음에 또 한 40분간 자기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진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진로. 이 도표는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인간의 오감보다 훨씬 뛰어나게 발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코라는 게 있는데 인공지능이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데 개를 능가했어요. 개. 그 개가 냄새를 잘 맡는 것을 능가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조만간 어떻게 되죠? 공항에서 마약 냄새를 맡는 개들 있죠. 얘네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개까지 실업자가 돼요. 조만간. 예. 인간도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건 당연하고. 예. 그래서 가장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의 진로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 보면 제이 마셜이 한 얘기를 한번 봐봐요. 제이 마셜, 저기서 위에서 두 번째 외국인 제이 마셜이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경력 지도를 만들어 목표를 채워나가라. 맨 위에도 정말 중요하다. 여기 남학생들, 여학생들 같이 있는데 맨 위에 저 여성분이 한 얘기, 린다 씨가 한 얘기 읽어봐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얘기 재밌는데, 남편도 주부 역할에 익숙해져라. 그죠? 남자들이 일을 못하게 된 역사는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증기기관이 나올 때부터 근육의 힘이 점점점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이제 근육의 힘이 약간 더 세다는 것 때문에 무기가 개발되고 나서, 원래 청동기라든가 이런 무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모계 사회였거든요. 할머니들이 권력이 더 셌어요. 그때는 좀 복잡한데, 그때는 결혼제도가 없었어요. 결혼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중혼이라고 하죠. 중혼이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하고나 이렇게 잠잘 수 있었어요. 그 집단 내에서. 그렇게 되면은 뭐가 확인이 안 되죠? 아빠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엄마만 확인이 되는 거야. 왜?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 모계 사회를 이끌어갔던 게 뭐냐면, 아주 현명한 어떤 여성이 굉장히 힘세고 영리한 남자들을 골라가지고 잠을 잔 거야. 굉장히 좋은 DNA만 골라가지고. 그랬더니 이 여성이 굉장히 힘세고 영리하고 굉장히 뛰어난 아들들을 여러 명 낳게 된 거지. 아빠는 몰라,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을 잘 키운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니까 힘도 세고 창도 잘 던지고 동물도 잘 잡고 그래요. 그죠? 엄마한테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집단 전체에 아주 뛰어난 아들들이 자기의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할머니 권력자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누군지 모르던 시절에는 그래서 그 여성이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힘이 센 실세들이 다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비겁한 남자들이 결혼제도를 만듭니다. 결혼제도. 이 1대1 결혼제도가 없으면요, 남자가 권력을 차지하기 힘들어요. 그 어떤 간단한 원리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무기가 생기고 나서 이제 그렇게 우리 남자들이 근육의 힘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됐는데, 증기기관이 나오면서부터 그다음에 전기가 나와서 모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마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9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에어 컴프레셔가 있거든요. 제가 쓰는 거. 이게 9만 원이에요. 그런데 9만 원인데 거기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2마력 이렇게 써 있어요. 9만 원짜리가 7만 원짜리도 있을 거예요. 7만 원짜리가 거기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2.5마력 이렇게 써 있어. 무슨 얘기예요? 말 2마리를 내가 7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야. 남자의 근육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증기와 전기예요. 힘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대세가 뭐예요? 요리 배우는 남자. 요리 배우는 남자가 대세예요, 요즘에. 그래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 여성분이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지금 IQ가 이스라엘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근육의 힘이 말 2마리보다 뛰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좀 소프트한 거를 남자들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부가 될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고요. 왜 스스로 경력 지도를 만들려고 하냐면은, 왜 스스로 경력을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은 이제 얼마 후에는 조금 사회가 인공지능 로봇이 완벽하게 발달을 한 이후에는 사회가 안정이 되겠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발달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직업의 세계라는 것이 너무나 이게 예측 못하게 바뀌어버리고, 실업자가 예측 못하는 곳에서 실업자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너 이거 하는 게 좋아라는 말을 따르잖아요. 그게 안 맞을 확률이 너무 높아진 거야, 지금. 그래서 자기가 자기 경력의 지도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게 정답인 거죠. 자, 남이 제시한 길을 가는 것에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탐색해보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온 이유가 진로 탐색을 위해서도 왔거든요. 자기 스스로 탐색을 해보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두뇌의 활성도가 다른 사람이 시킨 것보다, 다른 사람이 제시한 길을 가는 것보다 최대, 지금 교육학자들이 연구조사한 바에 의하면 17배까지 성능이 좋아집니다. 수동적으로 사는 것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사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뇌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그 강도, 그것을 쉬운 말로 감동이라고 그래요. 감동. 그 감동의 크기가 뇌 안에서는 측정을 해보니까 20배가 차이가 나요. 자기 주도적이냐, 내가 동기부여가 됐느냐, 자기 삶을 자기 것이라고 믿고 타인이 제시해 주는 것에서 늘 의심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결정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두뇌를 20배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뇌과학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기 경력의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자, 스스로 자기 경력의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의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미래 예지 능력을 좋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자기 스스로 자기 경력의 지도를 만들어 나가게 되면 인간의 두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자기주도성의 호르몬이에요. 자기주도성의 호르몬. 도파민에 대해서는 꼭 검색을 한번 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세요. 도파민이 없으면 호기심도 나오지 않고 졸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실에서 왜 자꾸 잠이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그 교실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럼 잠이 와요. 그런데 앞에 갑자기 잠이 확 깨죠. 언제 깨죠? 제 경험에 의하면 이거예요. 제가 주로 끝자리가 3번으로 끝나는 번호 키순대로 이렇게 하면, 제가 예전에 키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지금도 작은데 주로 저는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작은 애가 2명밖에 없었던 거죠. 한 60명 중에서. 중고등학교 때 60명 중에서 나보다 작은 애가 2명밖에 없는 거지. 저는 그래서 3번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언제 잠이 확 깨죠? 수학 선생님이 딱 이래요. 오늘 며칠이지? 딱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달력을 딱 보니까 오늘이 3일이야. 그래서 3일, 13일이야. 그러면 이 수학 선생은 문제풀이를 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도 신경 쓰기가 싫어. 야, 오늘 며칠이야? 그러면 선생님 14일이에요? 4번, 14번, 24번, 34번 나와. 딱 이러는 거예요. 문제 풀어. 이러는 거예요. 그날이 3일인 거야. 근데 그날 3일인데 수학 시간이 있어. 하루 종일 잠이 안 와. 하루 종일. 왜? 내가 나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날. 우리 때는요, 체벌이 가능했어요, 체벌이. 거의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 수학 선생의 이름이 정세균이, 아니, 무슨 뭐였는데, 별명이 세균맨이었어, 세균. 그래서 내가 세균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세균은 지금 국회의장이고요. 그 세균맨이, 이 종아리를 때리는데, 20대를 때리거든요, 문제를 못 풀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거기서 맞은 애는 그 다음 시간, 체육 시간에 운동장을 뛸 수가 없어요. 근육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 정도로 맞았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3자가 든 날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집 중에서 한 문제를 외워가지고 가는 거야. 외워가지고. 너무 맞기 싫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진도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내가 13번을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날 운이 없게도 12번을 외워간 거야. 12번을. 또는 뭐 다른 문제집, 다른 페이지에 있는 걸 외워간 거죠. 수학을 너무 못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가 외워간 걸 풀어. 참 선생님이 게을르죠? 무슨 얘기냐? 문제풀이를 시켜놓고 그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점검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외운 걸 그냥 푸는 거야. 애들이 다 알잖아요. 애들은 알잖아요. 전부 다 숨겨주는 거야. 왜 숨겨줄까요? 다 맞아봤거든. 그 20대를 맞아봤거든. 너무 아프거든.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맞는 고통을 알잖아. 그러니까는 애들이 다 숨겨주는 거야. 근데 막 웃어, 이제 뒤에서 막 이렇게 웃는 거지. 수학 선생님은 몰라. 제가 이렇게 한 3번 위기를 모면했어요. 이 얘기 왜 나왔지? 아무튼. 키가 작은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에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면 졸리지 않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고요.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위기를 느낄 때, 진정한 위기를 느낄 때 나오는 아세틸콜린이라든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각성 물질이에요. 잠이 안 오게 하는 물질이야. 각성 물질 중에는 히스타민도 있고 하이포크레틴, 오렉신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어쨌건 이 각성 물질이 두뇌에서 나와주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뇌가 돌아가는 성능 자체가 20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경력 지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내 인생을 나의 선택으로 살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두뇌의 발달 속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 배 이상 빠르긴 한데, 자, 문제는 인공지능보다 빠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도 인공지능이 잘하는 분야에서 내가 잘할 수는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바보같이 인공지능 로봇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 두뇌는 5배, 20배씩 발달을 해. 이렇게. 물론 내 동료에 비해서. 근데 인공지능은 500배, 1000배씩 발달을 하는 거야.
그 같은 시간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깐만, 옆 사람 방해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대화는 좀. 방금 대화했잖아. 자는 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당분간 여러분 앞으로 한 30년간요. 굉장히 유망한 직종으로 등장한 것 중에 너무 재밌는 직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로봇 도우미야.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을 했는데 인간들이 인공지능 로봇을 그냥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이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스스로 이동을 하는 기능이 완벽하지가 않아. 그럼 인간이 로봇을 데리고 다녀주는 거지, 이렇게. 왜? 훌륭한 브레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인간이 휠체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공지능의 도구가 되는 상황이 지금 바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게 앞으로 30년 동안 유망한 직종이에요. 이거 하나면은 정말 말 다 했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이 인공지능 로봇에 비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로봇 도우미예요, 로봇 도우미.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은요, 드론을 인간이 조종을 하잖아요. 그죠? 머지않아 드론이 이제 자기 스스로 조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요,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이 있냐면 드론으로 농약을 뿌려주고 드론으로 태양광 발전 패널 있죠. 태양광 발전 패널을 드론을 직접 조종을 해서 청소해주는 직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드론으로 뭔가 이렇게 옮겨주는 직업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초등학교 6학년이 드론 조종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상금이 3억이야. 이 소식 안 들었구나. 그러니까 한 5년 전부터 드론 조종을 했어야지. 그 대회 나왔으면 그냥 3억 따는 거 아니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 게임 스타크래프트인가 나왔을 때 그때 거기서 우승하면 1억, 2억 받았었어요. 그죠? 그럼 사람들은 다 뒤늦게 이렇게 얘기해요. 진즉 게임에 좀 몰입을 할 걸. 앞으로 항상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미래에 돈이 될 것을 쉽게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이거잖아요. 돈이 되는 미래 특허. 돈이 되는 미래 특허 119. 이걸 선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강의 끝나고 도서관에 갖다 놓고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를 모으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방대한 특허들을 연구하게 되면은 미래에 어떤 특허가 돈이 될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고, 아무튼 그런 종류의 책을 한 몇 번 썼어요. 자, 스스로 경력 지도를 만들어 가라는 얘기에서 계속 제가 머물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 보면 뭐예요? 재능 있는 아이라면 창업을 해라. 그러니까 창업이 가능하면 무조건 창업을 하라는 거예요. 자, 왜 창업을 해야 되는지 오늘 아침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로 한번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얘기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거니까. 자, 우리나라에 미스터 백이라는 요리하는 남자, TV에 자주 나오는 남자가 프랜차이즈 다방을 열었는데 거기 아메리카노 가격이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최근에 막 보니까 타멘탐스가 4,100원이고요. 스타벅스 가면 4,500원이고요. 막 이래요. 이디야 커피가 2,700원인가 막 이래. 근데 이 사람이 1,500원짜리 카페를 탁 열어버린 거야. 맛도 비슷한데 1,500원이야. 몇 분의 몇십, 3분의 1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900원짜리 아메리카노 프랜차이즈가 생겼다는 거예요. 900원짜리. 여러분 4,500원짜리랑 만약에 900원짜리랑 맛이 비슷한 아메리카노면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900원짜리 먹지 누가 4,500원짜리 먹어요. 이게 가성비 아닙니까?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떻게 900원으로 낮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나운서 MC가 기자한테. 거기는 종업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업원을 고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900원이냐? 다 머신이라는 거예요. 머신. 그러니까 맛은 똑같아. 원두를 갈아서 바리스타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나와. 900원이야. 맛은 똑같아. 근데 기계가 해야 돼. 전부 다. 자, 이게 저거예요. 왜 재능 있으면 창업을 하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은 기계만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샵에는 딱 한 사람만 있죠. 누구죠? 지점장. 그 지점장은 뭐 한 사람이죠? 물론 프랜차이즈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창업이 아니에요. 돈으로 가게를 하나 인수하는 거지. 프랜차이즈 최초로 스타트한 사람, 그 사람이 창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자영업자예요. 창업자가 아니에요.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은. 이게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고용이 상실이 되고 종업원을 뽑지 않고, 여러분 그 예전에요. 여러분들의 한 10년 선배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알바가 뭐냐면 커피숍 알바하고 햄버거집 알바였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자, 똑같은 시간에 휴식 시간 다 됐다. 이 얘기 휴식할게. 알바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시간에 시급이 식당 갈비집에서 일하면은 한 2배 정도가 높았는데,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야, 너는 그냥 차라리 갈비집에서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왜 햄버거집하고 커피숍에서 일하니? 그랬더니까 유니폼이 예쁘대. 유니폼이 예쁘고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은 다 잘생기고 이쁘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한대. 돈을 조금 벌어도. 한때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선배 중에. 아주 낭만적이죠? 더 멋진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더 고생을 하지만 그런데 취직해서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이제. 그런데 취직도 못하는 상황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창업을 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맨 밑에 울산대 총장인 왜 저 얘기를 하냐면, 감성과 자연친화, 생명에 관한 분야의 일자리를 눈여겨봐라. 저기가 혼돈, 카오스, 예측 불허한 어떤 복잡하고 그런 어떤 의외적인 상황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인공지능 로봇이 늦게 침투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분야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저건 30년 내에 다 거의 정복될 것 같아요. 30년에서 50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앞으로 30년 내에 시집장가 갈 것이고 애들을 낳아서 길르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휴식. 그래서 한 5분 내로 들어와요. 알았죠? 5분까지. 우리 관리 선생님이 아무도 안 계시면 어떡하지? 여기 있을 사람은 있고 질문할 사람은 질문하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 자, 여기서 질문해도 돼요. 자, 이거 줄게. 질문할 사람 얘기해.